백구님, 네. 6.21 부동산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아, 네. 대책 때문에 제대로 쉬지를 못했는데 갑자기 쉬는 날 나와가지고 일단은 좀 심플하게 한번 해석해보면 그 정책이잖아요. 네. 하나의. 그래서 이게 완화 정책이냐 규제 정책이냐 결국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완화. 규제냐 완화냐? 그랬을 땐 완화 아닐까요? 완화. 네. 그거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완화 정책이 나왔구나. 근데 이제 이게 뭐 얼만큼 완화냐, 뭐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 뭐 그것들은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각 항목들을 좀 들어가면 너무 어렵거든요. 네. 말도 어렵고 단어도 어렵고. 맞아요. 그게 아니라 좀 중요한 맥락만 딱 잡아볼게요. 일단은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저 같은 경우는 네 가지를 봐요. 첫 번째는 거래와 관련돼서 규제를 하겠다는 말이냐, 완화하겠다는 말이냐. 거래. 네. 두 번째는 수요. 그게 뭐 투자 수요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네. 이 수요를 뭔가 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냐, 계속 억제하는 거냐. 세 번째는 뭐냐면 금융적인 측면에서 레버리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냐, 못하게 하는 거냐. 네 번째는 이제 공급 어떻게 할 거냐, 이거거든요. 네. 사실 중요한 건 공급은 모든 정권이 다 하겠다라고 하지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앞에 세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네. 이 세 가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번 정책에 있어서. 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이제 거래하면 나오는 게 보통 이제 뭐 거래세, 취득세 이런 것들 뭐 감면해줄게요 라든지 아니면 뭐 전매 제한 뭐 풀어줄게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번 정책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거래를 조금 활성화시킨다는 이야기가 조금 나와요. 근데 매매 거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임대 거래. 네. 그래서 임대를 위한 모시기, 임차인을 위한 어떤 당근 이런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래에 대해서 이게 규제하겠다는 거냐 활성화하겠다는 거냐 이게 퀘션이에요. 왜냐하면 매매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네. 임대만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세모예요.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 나머지 하나가 수요죠. 이 수요, 특히 이제 뭐 투자 뭐 관련된 것들인데 이 규제와 관련돼서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나올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했는데 생애 최초자에게만 취득세 할인해 주겠대. 야,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1주택자를 위한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좀 있어요. 뭐 갈아타기라든지 그런 것들. 이것만 놓고 봤을 때 투자 수요를 뭔가 부응하는 이야기는 1도 없구나. 그것들을 알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금융과 관련해서 대출 좀 풀어주나 했는데 이것도 생애 최초자에게는 70% 해주던 걸 80% 해주겠대. 네. 이게 다요. 심지어 생애 최초가 아니라 무주택자에게도 뭔가 해줄 수 있을 법한데 아무것도 없어. 아니 옛날에 실수로 집을 샀다가 한 20년 전에 네. 그걸 팔고 지금 무주택자를 2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도 혜택이 1도 없어요. 그래서 금융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는 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 고분양가 심사제 이것들을 전면 개편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였긴 한데 어떻게 할지는 또 coming soon 해가지고 또 7, 8월에 하겠다 뭐 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처음에 그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있죠. 네. 거래, 수요, 금융 이 세 가지가 다 빠져 있구나. 그러니까 기승전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가 있어요. 이상해요 내용이. 네. 그 결론이에요. 피부에 와닿게 바뀌는 건 당장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부의 네. 의도가 도대체 뭘까요? 겉으로 표현하고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표현을 못했지만 또 뒤에서 또 뭔가 더 계획하고 있는 꿍꿍이가 있을 수는 있죠. 이제 그것들을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면 제가 파악한 건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일단 추가적인 거래를 아직은 하지 마라. 그 메시지예요. 집을 더 사려고 하는 거는 조금 더 기다려라. 하지 마라. 두 번째로 기존의 주택 보유하고 있는 건 그래도 보유할 수 있게 해줄게. 대신에 그 보유한 걸로 임대 줘라. 그 메시지는 주고 있고요. 네. 세 번째는 대출은 아직도 꿈꾸지 마라. 안 해줄 거다. 뭐 금리가 올라가서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주거 사다리 갈아탈 수 있는 그 기회는 열어주지만 부동산으로 부의 사다리 이건 꿈꾸지 마라. 특히 뭐 청약으로 뭔가 로또 맞는 거 이런 것들 꿈꾸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분양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백구님, 네. 뭐 대책 내용도 네.
뭐 짧게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엄청 긴 건 알죠? 네. 길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뭐, 원문도 잘 나와 있고, 분석해 놓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지금 실정하는 분들이 다들 바쁘고, 시간이 네. 소중하니까. 네. 근데 그거를 제가 그냥 한 서너 줄? 서너 줄로 한번 요약해 보면, 네. 일단 그 임대 시장 안정화 시키겠다. 특히 그 임대 거래에 있어서. 두 번째, 부동산 정상화 하겠다. 근데 이 부동산 정상화에 있어서는 일시적 2주택, 그거랑 건설 임대 법인에게 혜택을 좀 주겠다. 그 다음에 공급 확대, 분양가 좀 합리화 시켜서 건설사들 자재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겠다. 그 정도가 그냥 압축적인 내용이에요. 연구님, 또 이걸 바탕으로 또 앞으로 정책 방향 어떻게 될지 그것까지 한번 예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어렵긴 해요. 네. 왜냐면 점이 하나밖에 안 찍혀서. 점이 한 두세 개 찍혀 있으면 네. 여기로 갈 건지 저리로 갈 건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점이 하나만 딱 찍혀. 첫 번째 지금 정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까지 정책 내용만 보면 지금 대책 원문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뭔가 유리한 점, 실질적으로 기대했던 것들, 일단 임차인 입장에서 혜택이 있더라. 그거는 뭐 임차인들 다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건설사 혜택이 확실하게 여기 나와 있었어요. 건설사 혜택이. 네. 앞으로도 건설사를 위한 정책들이 계속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 이제 규제를 그래도 정상화 조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공시 가격에 대해서 조금 1, 2년 전으로 돌리는 것도 있고 종부세에 대해서 좀 낮추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없던 것들 이게 부동산 정상화라고 했지만 기존에 없던 것도 하나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이죠. 뭐 네. 200만 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금융에 대해서는 완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쪽은 길이 열려 있고 어떤 쪽은 닫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살짝 알 수 있어요. 공급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겠구나. 그 다음에 임차인들도 조금은 좋아지는 정책들이 꾸준히 나오겠구나. 임대인한테도 지금 혜택들이 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임대인을 위한 정책들도 앞으로 나오겠구나. 근데 이제 이걸 추가로 뭔가 투자로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은 더디게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도 살짝 들고요. 근데 이제 그런 맥락으로 생각해보면 앞으로 다주택자나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중과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뭐 12% 되는데 이걸 과연 풀어줄까 안 풀어줄까? 지금 요 모습만 봤을 때는 쉽지 않겠구나.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분양권 같은 경우에 전매 제한이 있죠. 전매 제한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앞에 나왔던 정책 보면 이것도 쉽게 풀어주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 들고 그 다음에 재산세나 종부세,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가볍게 해주겠구나. 그건 확실히 들어요.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있었죠. 네. 최근에 어떻게 됐어요? 변경됐다고 네. 뉴스 나왔어요. 계속 그냥 이걸 지정해 놓은 거죠. 네. 이걸 보면 뭐를 할 수 있어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풀어주면 되는데 왜 안 풀어주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이거는 사실은 정부의 메시지는 아니야. 어. 이거는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조정지역을 풀 거냐 안 풀 거냐는 주정심위원회에서 해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누가 하냐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명단을 다 봤거든요. 네. 한 명 한 명 네. 프로필을 다 봤어요. 네. 99%가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딱 한 명만 국민의힘이에요. 그게 이제 언제까지 그분들이 활동을 하냐면 6월 30일까지 활동해요. 그 구역을 1년 연장한 거는 네. 사실 지금 현재 정권의 그 의중이 아니다라는 거. 그거는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완화 정책을 과연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수요 완화 정책.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정책을 내놨잖아요. 또 갑자기 그 다음 달에 또 무슨 두 번째 정책을 아무 무슨 변화사항이 없는데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정책을 실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 7, 8월 때까지 보완해서 또 발표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정책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한참 걸리지 않을까. 뭔가 또 명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수요를 완화하는 정책은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님, 그럼 조정지역 네. 해제는 네. 6월 말에 네. 또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이제 주정심에서 하죠. 네. 주정심은 국토부 장관하고 같이 위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들 중에 60% 이상이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이번 정권의 의중이 그대로 담겨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적극적으로 풀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또 공식적인 또 언급이 있었는데도요. 풀어주긴 하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지역을 풀어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횡보를 봤을 때. 연구님, 그래서 오늘 네. 이런 것들을 네. 바탕으로 네. 사실 또 투자에 좀 네.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뭐 정부 정책은 정책이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가지고 돈을 벌 거냐, 네. 그 관점에서는 포인트가 탁탁탁 보이진 않을 거거든요.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한 2번, 3번 곱씹어 봐야 돼요. 그 포인트를 찾으려고. 네.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돈 되는 포인트들을 조금, 뭐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주면 어떨까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원문을 보면, 기승전 분양가 상한제에서 끝나요. 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장표가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 이 되게 지금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거거든요. 자, 분양가 상한제, 고분양가 심사제 전면 어느 정도 좀 개편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론은 간단하죠. 분양 가격 무조건 오른다. 확실해요. 뉴스에서도 뭐 1.5%, 4% 뭐 오를 거다. 지금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오른다라는 거, 중요한 거. 이거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분양가가 오르면 누가 좋아져요? 수혜자가 무조건 있어요. 조합원들. 조합원. 네.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같이 하고 있는 건설사들. 수익 나눠 먹으니까. 네. 그러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시간과의 싸움인데 좋아지죠. 투자 포인트가 생긴 거예요. 네. 아, 이건 투자로 접근해도 되겠구나. 자, 근데 중요한 건 일반 분양가가 당연히 올라가는데 조합원 분양 가격도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뭐 엄청 유리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조합원 분양 가격은 결정됐는데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이 있겠죠.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합원 분양가는 이미 딱 확정돼 있는데 일반 분양가는 할까 말까 했는데 높이래. 자꾸 높이래. 네. 뒤에서 네. 높이겠죠. 현실화하겠죠. 그럼 다 하게 수익이 되잖아요. 그런 구역들 맞네요. 있겠죠. 네. 찾아보면. 네.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재개발 중에서도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조금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이주위부터 시작해서 영업비 보상해주는 것들, 그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비용이 좀 더 많이 나가요. 그것들을 보상을 체계를 바꾸다 보면 재개발이 유리해요. 그것도 포인트예요. 네. 분양 가격이 오르는 건 확실하잖아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청약받아가지고 돈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보통 분양을 할 때 기존 신축 가격 대비 한 10% 정도 높여서 분양을 해요. 네. 근데 분양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하면 사람들이 쫙 들어오죠. 네. 비싸게 하면 이제 긴가민가 하고 애매하게 접근할 건데 이것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역으로 누가 저렴한 게 되냐면 신축이 저렴한 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이걸 내가 청약 받아봤자 돈도 안 되고 네. 이렇게 조금 비싸게 분양해야 되는데 많이 비싸게 분양을 하면 차라리 그냥 옆에 있는 3년차 신축을 사버리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니즈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특히나 지금은 입지 좋은 곳보다 입지가 안 좋은 곳에 신축 분양을 해서 얘가 사람들 인기가 있는 건데 입지가 더 좋은 녀석, 그 신축 걔의 희소성이 더 생기는 거죠. 그게 포인트예요.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재산세, 종부세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죠. 이렇게 됐을 때 취득세는 여전히 부담스러워요. 뭔가 많이 사게 되면. 네. 근데 보유세가 부담이 덜어지겠죠. 여러 개 샀을 때. 네. 다주택자 입장에서. 그분들이 이제 취득세가 지금 허들이니까 이걸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이제 공시가격 1억 이하 이런 물건들 계속 찾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보유세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자꾸 내려주니까 아, 공시가격 1억 이하 물건의 인기는 계속 지속되겠구나. 그것들을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조정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양도세 중과 배제해주고 있죠. 물론 1년 한시적이긴 하지만 근데 이런 친구들은 공시가격 3억 이하로 팔면 어차피 양도세 중과 안 되거든요. 내가 매입할 때 공시가격 1억 이하이면서 매도하는 시점에 한 3억, 공시가격 기준 3억 이하로 매도할 수 있는 물건들, 그 물건들은 계속 인기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포인트 하나 더 찾아내라고 한다면 지금 투자, 수요 이 부분에 대한 완화 정책이 없죠. 네.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규제가 있는 사항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주택에 대해서. 네. 주택은 규제가 많은데 비주택은 여전히 규제가 없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택이 아니라 비주택 쪽으로 좀 많이 넘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겠구나. 그래서 비주택에 대한 인기는 여전하겠구나 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비주택에 대해서도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정책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또 완전 더 강한 게 또 전혀 새로운 게 나오면 이 전략은 좀 수정될 수 있죠. 근데 현재까지 봤을 때는
딱 투자 포인트 4개가 딱 나왔네요. 아, 그렇죠. 마지막으로 네. 이 6.21 대책 총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번 정책은 정권이 바뀌고 나온 부동산 첫 번째 정책이에요. 그 이전에도 뭐 새 경제 정책, 뭐 민생 정책 이런 게 있었지만 부동산 정책으로는 지금 처음이거든요. 뭔가 아쉬울 수는 있다고 봐요. 저는 약간 뭐 아니면 도라고 보거든요. 이게 정말로 조금 완화를 해주기 위해서 시작을 좀 가볍게 한 건지, 꼭 필요한 어떤 무주택자, 더 필요한 생애 최초 그런 분들을 위한 뭔가 정책을 먼저 꺼내고 그 다음 순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정책인지, 아니면 정말로 무주택자 같은 분들, 1주택자 분들한테만 계속 좋은 이제 정책을 내놓고 그게 아닌 사람에게는 계속 안 내놓을 생각인지, 이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확실하진 않네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